4월 9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3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46% 하락한 2705.1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14% 하락한 859.3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5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6종목, 코스닥에서는 19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일정실업, 솔루스 첨단 소재, 대양제지 3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5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2차전지 섹터입니다. 주말 사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무인택시인 로보택시를 오는 8월에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로보택시 프로젝트는 테슬라 전기차가 자체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해 무인으로 주행하며 택시처럼 요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방식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발표로 어제 미국장에서 테슬라가 5%대의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국내 일부 2차전지 기업들에게도 이러한 훈풍이 전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솔루스 첨단 소재는 북미 그래픽 처리장치 기업으로부터 차세대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동박 제품 공급 승인을 받았다고 전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에코프로가 주식 분할로 인해 거래가 정지되면서 에코프로머티가 장중 최고 14%까지 상승하기도 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이번 반도체 섹터입니다. 윤 대통령이 2027년까지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9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AI 반도체 혁신 기업의 성장을 돕는 1조 4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늘려가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수혜 기대감을 잇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일부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한 반면에 최근 강세를 보였던 피롭틱스와 YC캠 등의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투자 경고 및 투자주의 공시가 올라오면서 약세를 보였으니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3번 태양광 에너지 섹터입니다.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친 제니 젤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태양광 패널 등 중국의 녹색 에너지 수출 분야의 저가 생산 문제를 언급하며 잠재적인 관세를 포함해 그 어떠한 조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옐런 장관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으로 저가를 앞세운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지적하며 중국산 태양광과 전기자동차, 리튬이온 배터리와 관련한 저가 수입품으로 미국의 신산업이 파괴되는 것을 가만히 보기만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국내 태양광 에너지 기업들이 반사수의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4번 정치 섹터입니다. 내일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요. 지난주에 진행된 사전투표의 투표율은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은 31%를 기록했으며 고령화로 인해 50대 이상의 유권자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은 만큼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이목이 관련주들에게도 전해진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5번 통신장비 섹터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보고서를 통해 통신장비 업종에 대해 중립 의견을 제시한다며 일부에서는 2분기 중 실적 회복을 예상하지만 아직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무선 업황의 저점이 임박했다고 보며 AI와 증강현실 등이 트래픽 급성장을 기대해볼 만한 요인이라고 밝혔는데요. 북미 내에서 광통신 시장이 확장되고 있고 정책적인 모멘텀도 존재하기 때문에 올해 통신장비 산업의 투자 기회는 오히려 무선보다는 유선 쪽에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분석 속 일부 통신장비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일정실업의 오늘 상한가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일정실업은 지난 3월 말에 관리 종목에서 해제된 종목이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대양제지는 어제 장마감 직전 공개 매수를 통한 자발적인 상장 폐지 결정 공시를 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상장 폐지 신청 예정 일자는 5월 17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더존비즈오는 최근 국내 4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에 도전한다고 밝히면서 급등했던 종목인데요. 해당 은행의 가칭은 더존뱅크로 더존비즈오는 국내 최초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화된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고 기업 데이터 기반의 혁신 금융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한은행이 더존비즈온과 함께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한 더존뱅크 컨소시엄 구성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해당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면서 더존비즈온이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네요. 이어서 코츠테크놀로지가 상승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영사관을 공습당한 이후 이스라엘의 강력한 보복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공격 시점으로는 이슬람의 금식 명절인 라마단 기간 중 건능의 밤이 거론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보고 초경계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정군에 비상 경계령을 내렸으며 이란의 공격이 현실화될 경우 이란과 미국의 대리전 양상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코츠 테크놀로지가 방산 관련주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음으로 강스템바이오텍은 현재 진행 중인 골관절염 치료제 퓨어스템 OA 키트주 임상 일상 저용량군의 MRI 기반 영상의학 평가 결과를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이어서 센즈랩이 오늘 급등할 만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센즈랩은 최근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차세대 AI 보안 기술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투비소프트는 어제 장마가무, 카발로 블랑코가 신청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서에 대해 각하 판결이 나왔다고 공시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카발로 블랑코는 지난 2월 20일 투비소프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는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이어서 DYD는 어제 장마감 후 적정 이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상승했습니다. 한편 바이오스마트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고요. 끝으로 가온전선이 상승했는데요. 전 세계적인 AI 기술 확산으로 전력기기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북미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 확대와 교체 수요도 늘어나면서 전력기기 수요 증가세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선 제조의 90%를 차지하는 핵심 원자재인 구리 가격이 작년 4월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선 섹터에 격포제로 작용된 모습이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 카온전선이 전선 관련주로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네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